자, LG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LG전자 차트를 보시면 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외국인 창구를 자세히 보시면 JP모건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메릴린치는 팔고 있는 모습이죠. 같은 외국인인데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까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LG전자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LG전자는 6월 2일 46만 7,5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23만 3,500원 선에 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 약 50%나 빠진 자리인데요. 젠슨왕 방한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수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 오늘 시장 전체를 누르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시타델 증권에서 미국 연준이 이르면 9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출 이자도 늘어나고 생활비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처럼 당장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제품부터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LG전자는 바로 그 가전사업이 핵심인 기업이잖아요.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LG전자 주가가 먼저 눌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메릴린치가 오늘 파는 이유도 바로 이거고요. 그렇다면 왜 JP모건은 이 상황에서 사고 있는 걸까요? JP모건 입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나쁜 소식이 눌려있지만 AI 로봇 협력이라는 중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JP모건은 조금씩 나눠서 담고 있는 거죠. 한 번에 왕창 사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JP모건은 지금 단장의 이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이 이벤트들이 지나간 이후를 보고 담기 시작한 겁니다. 메릴린치가 단기 약재에 팔고 JP모건이 중장기를 보고 사는 이 구도에서 우리가 어느 쪽 논리를 따라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일 하루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일 밤 미국에서는 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앞으로 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새로 취임한 워시 의장의 첫 발언입니다. 워시 의장은 과거에도 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인데요. 이번 금리 발표에서 예상보다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주식시장 전체가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내일 18일은 이 FOMC 회의 결과 발표와 네마녀의 날이 같은 날 겹치거든요. 이 네마녀의 날이란 주식과 관련된 파생 상품들의 만기일이 한날에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대규모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의 세부 내용도 공개되는데요. 어제 아침 미국과 이란이 합의 문서에 서명을 완료하면서 48시간 안에 세부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어제 아침부터 48시간이면 늦어도 오늘 밤 미국 장중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부 내용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실망스럽게 나오는지에 따라 내일 우리 장이 어떻게 열릴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하루 안에 불확실성들이 한꺼번에 소화됩니다. 이 불확실성이 거치고 나면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기 시작할 텐데 LG전자처럼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종목은 그 반등 구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JP모건이 지금부터 조금씩 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정리해드리자면 오늘 밤 종전 합의 세부 내용 공개, 그리고 내일 밤은 금리 회의 결과와 금리 인상 가능성, 거기에 내만의 날까지 이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고점 대비 50% 빠진 이 LG전자가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집중을 해야 할까요? 주가는 매일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크게 움직이거든요. 이 외인들이 물량을 얼마나 던지는지, 어느 타이밍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다시 주워 담는지 그 흐름을 오전장 초반에 실시간으로 읽어야 우리가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방송으로 이 신호를 드렸었는데 직장 다니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이 타이밍을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장이 다 움직이고 나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순간, 그리고 내일 회의 결과가 나오는 그 타이밍, 내일 오전장 초반 외인이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 방송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가 잠깐 개인 번호를 하나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그냥 간단하게 LG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그 기준점 잡으시는 걸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주식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 보고 회의 중간에 몰래 계좌 확인하고 또 뭐 점심 먹다가 차트 보고 화장실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고 있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똑같은 하루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루 종일 신경 쓰면서도 막상 중요한 타이밍에는 항상 놓친다는 거예요. 장이 열리자마자 크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나는 회의 중이고, 점심 먹고 나서 확인하면 이미 다 움직인 다음이고, 퇴근하고 나서 보면 그제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그때 저도 확실한 기준 하나 없이 버텼습니다. 우량 주니까 시간 지나면 회복되겠지 싶었는데 이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은 또 일대로 안 잡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계좌 보고 한숨 쉬고서는 그대로 잠드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정보가 없어서 손해본 게 아닙니다. 뉴스도 보고 해외 기사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막상 내 돈이 걸리면 그 많은 정보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오늘 밤 어떤 소식이 나오든 내일장 어떻게 열리든 그 타이밍마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보다가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 더 이상 없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현재 중동 전쟁 이슈가 터졌음에도 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력난에 처한 거 알고 계시죠? 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관련된 선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